지금 이제 급등주 관련해서 리딩만 벌써 한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 13년째 하고 있고요. 거의 지금 뭐 거의 안 쉬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쉬고 리딩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단기적인 종목들 위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추계 매수 안 하고요, 뭐 몰빵 안 하고요, 상따 잘 안 칩니다. 다 마이너스권에 사가지고 전날에 추천을 해드리거나 아침에 미리 좀 사셔서 충분한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을 다 같이 드립니다. 누군 사고 누군 못 사고 이건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 거는 형평성에서 어긋납니다. 그제? 제가 제일 추구하는 추천 방식 중에 하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이트에 네이버나 다음에서 고고스탁으로 검색하시게 되면 사이트가 열릴 겁니다. 거기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강의, 저번 주에 강의하다 말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제 7강 정도 강의인데요. 시간적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볼 때 장중, 다 설명해 드렸거든요. 시간적 의미, 동시효과, 오전장기, 장중 수급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렸던 부분인데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것도 이제 뭐 앞전에 다 설명드렸고요. 자, 그래서 앞전에 보시게 되면은 장중 관련해서 좀 중요성, 장중의 좀 중요성, 잠깐만요. 어디 갔노. 장중의 중요성, 이거 다 설명을 드렸죠. 특히 장중에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 미련을 버리시고 매도를 치는 게 좋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공시를 가지고 들어오거나 윗꼬대하고 빠지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오전장에 상한가를, 장중에 상한가 간 종목은 결국은 윗꼬대하고 종목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장중에 수급 들어올 경우에 직장인들은 많이 꼬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같이 이렇게 오늘같이 수급 들어왔던 코인텍이나 뭐 오늘같이 들어왔던 오공이나 이런 거 특히 극소수라고 보고 어찌됐든 간에 장중에 수급 들어오는 종목 별로 좋지가 않다는 것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장중에 있어서 우리가 볼 때 그럼 장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볼 때 장중의 기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 다 어디 가십니까? 강의한다니까. 그지? 희한한 노릇이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장중의 기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지금 이제 현금을 환을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시장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겠죠? 시장 흐름 좀 보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신다는 것 자체는 결국 뭘 의미하냐. 장중에 오늘같이 정가육자로 계속 주주가 빠지게 되면 뭐 하려고 장중에 샀습니까, 그죠? 가만히 기다렸다가 종가에 사면 제일 싼데, 그죠?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수가 계속 흘러내려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아침에는 약보합 정도 흘러갔는데 결국 오장되니까 마이너스 2%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장중에 딱 접어 들어갔을 때는 계속 조금씩 계속 흘러내리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종가가 저가로 끝나는 그런 시장 흐름이 안 되겠습니까? 그지?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코스닥 증시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지? 일봉 딱 보시게 되면은 거의 뭐 종가 저가잖아요. 시가 545, 저가 535, 종가 535.82. 거의 뭐 종가가 저가였죠. 시가 고가, 종가 저가. 그러니까 뭐 하려고 우리가 지수 흐름 보게 되면은 종목들도 대부분 지수 영향을 좀 받게 돼요. 코스닥 증시는 주도 종목은 아닌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금화를 많이 하는 상태에서 가급적 장사가 좋을 때에 단타선 종목들은 홀딩을 하시고, 장사가 좋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죠? 장사가 좋다는 것은 그만큼 종목들의 파동이라든가 이런 움직임 자체가 자주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예, 파동이 나온다는 얘기고 테마가 순환이 잘 된다는 얘기겠지? 특히 동시효과에 대해서 강의해드렸듯이 당일 시초과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체크가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당일 시초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항상 얘기했던 시초가 중심에서 놀아가는 종목들을 공략하시라고 그랬죠. 시초가 중심으로 놀아가는 종목들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종목들이 관리를 잘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종목이 내일 아니면 오후에 아니면 혹은 조만간에 급등한다고 봐야 되겠죠. 지수가 개급락하지 않은 이상.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장중에 보게 되면은 장중 기법 조구가 있어요. 제일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1차 밑거리 공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전에 한 3강인가 이래 보시게 되면 급등률 눌림목 1차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전날 상한가 갔던 종목이 아침 장중에 밑거리를 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장중에 밑거리를 합니다. 장중에 우리가 봤을 때 오전에 시세 흐름이 없던 종목이 10시 반 정도 딱 되면 밀려요. 밀려가지고 11시 정도 딱 되면 마이너스 4%에서 한 6% 왔다 갔다 형성되거나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겁니다. 이럴 때에 보게 되면 직장인들 이런 거 잘 안 사거든요. 그지? 그렇게 해놓고 이제 직장인들한테 물량을 넘길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직장인들한테 조금 물량 중요하고 개인부터 물량 흔들어 놨다가 못 가게 좀 접근을 못 하게끔 해놨다가 5장 딱 됐을 때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나 그게 우리가 볼 때 눌림 일자 전형적인 패턴인데 그렇게 예상을 하고 접근하는데 이 종목이 장중에 직장인들한테 역으로 직장인들한테 물량을 털고자 할 때 장중 매매들을 시행한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종목을 샀어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눌림 1차 며칠 전에 수급 들어온 거 하나 있었었는데 자, 이름이 필요 없죠? 이거 좀 날리겠습니다. 선택 목록 삭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 종목이 어느 순간 보게 되면은 우리 방에서 했죠. 이런 식으로 상가를 갔어요. 그랬던 종목이 아침에 시장에 있었을 때 시세 양봉 나오다가 결국에는 조금 밀리더란 말이야. 양봉 나가고 여기 좀 밀렸어. 이렇게 쭉 색깔 말로 여기 가다가 쭉 밀렸어. 이렇게요. 장중에 들어간다고. 근데 이 종목이 저점을 딱 찍어주고 저점을 살짝 찍어주고 저점을 찍어주고 올라갑니다. 저점 쭉 올라져요. 이게 장주에 공시가 나오거나 방금처럼 뭐지 쓸데없는 공시가 나오거나 혹은 주변 조정부터 시금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주냐? 아침에 시작했다가 이런 식으로 저점을 딱 그려준단 말이야. 이런 그려주다가 갑자기 장중 공시 터지거든요. 쭉 올라가면서 밑꼬리 이렇게 달고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공략할 때 이 밑꼬리를 어차피 관리해 줄 거니까 이거 사갖고 들어갔는데 이런 시세 흐름이 나온다면은 눌림이 나온다면 이 기본적인 시세 흐름이 저번에 강의해드렸지만 많이 먹어야 10에서 12%죠. 그죠? 들어오면 이 정도 수익 나오면 그냥 그대로 다 매도 먹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눌림은 1차거든요. 이게 언제 나오나? 장중에 나와요. 이런 흐름은. 결국 이렇게 흘러갔다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끝나느냐?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끝나죠. 이런 식으로 달고 이런 식으로 도지형으로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시초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밀리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자같이 잡아가면 플러스 한 3%권에서 수익권에서 홀딩하는. 그래가 다음날 10시까지 보고 눌림목 2차 자리를 노려보시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되게 우리가 볼 때 가장 기본적인 그냥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고 단기 수익이 3, 4%는 그냥 나오는 종목이에요. 이것만 먹고 살아도 돼. 평상시 3% 좋아하는 사람 이것만 하셔도 돼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 할 게 별로 없으면 아주 단순하거든요. 눌림목 1차는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 좀 조정받아주는 구간이잖아요. 이제 우리 회원님들 저번에 잠깐 얘기를 해드렸지만 회원님들은 부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제 서울까지 혹은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산까지 이번에 논스톱으로 그제 200km 밟아가지고 부산까지 내려오지 못해요. 그제 아우토반이 아니란 말이야. 그 밤샘 작업해가지고 운전해가 내려오는 사람이 중간에 고속도로에 안 쉬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쉬어야죠. 쉬어야 체력 충전이 되고 더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밥도 주무해야 되고 휴가서 더 가서 그죠? 식사 좀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조정받는 부분은 꼭 공략하시라 말씀드렸죠. 장중 3일표 매매 기법인데 전날에 장중이나 혹은 오후장에 상가까지 갔던 종목들이 오후장에 윗거리라고 빠지는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 즉 무슨 말인가 하니 전날에 이런 식으로 급등했다 칩시다. 얘도 지울게요. 무슨 말인가 하니 전날 이런 식으로 상가를 가셨어. 장중에 급등해가지고 공시 터져가지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갔는데 장중에 갔는데 결국에는 감지를 못하고 어떻게 만들었냐? 결국에는 윗꼬리 달고 이렇게 빠진다고. 결국에는 이게 상자리거든요. 이 상자리라 상가 가지 못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종목은 얼마 갔느냐? 플러스 한 10% 갔어. 그럼 그런 종목이 다음날에 상가를 못 가기 때문에 오전에 던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보통 요 정도 시작하다가 이 정도 시작하다가 살짝 밀립니다. 살짝 밀리면 또 우리가 볼 때 한 3일 2평 정도 달고 들어오거든요. 요 자리에 들어가서 당기 오전장에 수익 먹고 나오는 거겠죠. 무슨 말 하시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은 일반 줘보세요. 이 종목이 중요한 건 이 종목이 아무 종목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같은 자리에 예를 들어보면 하체 같은 거겠죠. 전날에 상가 갔던 종목이 전날에 상가 갔잖아요. 이 종목 하체죠. 전날 상가 갔던 종목이 다음날에 아침에 좀 밀어줍니다. 3일분 달고 들어오겠죠. 오늘 저점이 마이너스 2%. 그러니까 결국 언제 들어왔냐? 장중에 점심시간 때 1시 때 딱 들어오죠. 이렇게 하체 놓쳤다잖아. 그건 뭐 드셔봐야 얼마 안 된다고 해. 이것도 하초도 보셔야 되면
이 종목도 결국에는 마이너스 제일 쌌던 가격이 마이너스 2%니까 4,400원에 들어갔다면 오늘 고점이 4,700원이니까 많이 드셔봐야 한 6, 7%밖에 안 먹는다, 못 먹는다는 얘기거든. 이건 이런 얘기야, 이런 자리. 이런 자리 먹기는 자리. 언제 들어오냐? 장중에. 원래 장중에 들어오는 게 정상이에요. 똑같은 종목 중에 3,000단 제약은 안 들어왔습니다. 그지? 바로 밀려버리더라고요. 조정받을 확률이 되게 높겠죠. 이미 다 냄새고 들어간 사람들 많으니까. 거래량도 별로 없잖아요. 안 본다고 거래 별로 없는 거는. 그지? 이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3일 2편까지 밀어주게 되면 경우가 되게 많다. 그래서 언제 넣냐? 장중에 넣어요, 장중에. 우리가 종목은 다 장중이거든요. 단기 3일 2편 달고 10시 안에 수급이 없다면 장중에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기법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 두 가지. 나머지 종목은 다 이평선으로 선침해선으로 잡아가다가 급등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지? 놀리면 2차 종목들 밑꼬리 공략할 때 분산 투자하시고 가급적 중고수분들 위주로 매매 임하시되 보통 놀리면 1차에서 매수해서 넘어오시고 보통 10시에 넘어오신 다음에 10시까지 보셨다 수급 없으면 정리하고 다 어떻게 하라 했어요? 놀리면 2차 자리는 오후장에 한다. 오후장에 한다.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똑같죠? 앞에 내용이나 지금 내용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지?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고, 예, 내일 출정 보겠습니다. 강의 끝났나? 잠깐만요. 다음 거 있나? 아, 또 있네. 죄송합니다. 또 더 있다. 요거 더 있다. 이거 더 하고 갑시다. 요거 D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D까지 하고 마칠게요. 뭐, 그런 내용도 긴 것도 아니니까. 눌림 2차 얘기입니다. 눌림 2차를 장중에 기준을 잡고 분할로 들어가는 데는 장중에 다시 수급 들어오면 그냥 매도식이 낫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때 눌림목 자리를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 이거 쥐어 보고. 이런 식의 시설이 많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눌림목까지 관리 잘 해주다가 아침에 수급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날에 뭐 좀 밀리더라고, 이게 좀 종목이. 아침에 장세 꼬라지가 안 좋아가지고. 좀 밀려요, 이런 식으로. 뭐할로? 좀 밀려요, 이렇게. 좀 밀려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결국 장중에 어떻게 되냐. 아, 이거 오리평인데. 이거 오리평인데, 오리평 기준 잡아서 하면 되겠다. 그래, 오리평 때 공략을 한다고, 서서 이 가격대 보면. 분할로 더 간다고, 분할로. 왜냐면 장중이니까. 근데 이 종목이 갑자기 공시가 터져가지고, 갑자기 수급 쭉 빨아 당겨준다고, 이렇게. 갑자기, 장중 수급은 갑자기 들어오거든요. 쫙 이렇게 들어와. 그러면 상한가 노리지 말고, 이 종목 그냥 공시 내용 보고 있다가, 딱 앞전 고점 딱 들어오면, 바로 절반 매도 치고, 나머지 부분은 상한가 노리시거나, 아니, 비중 적게 실었잖아요, 이제. 비중 적게 실은 사람이랑 그대로 그냥 파세요. 장중은 파세요. 상한가 가진 않아요. 장중에 상한가 하는 종목 치고 다음날에 연속성 가지고 깔끔해 가는 종목 많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갖다 결국엔 육교대가 빠지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장중에 눌리면 2차 자리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볼 때 이 패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진전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오늘 오리평 달고 쑥 들어오거든요. 근데 공략 안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일진전기도 KC코트웨라고 KC그린홀딩스, 일진홀딩스를 비롯해서 지금 중국 그 환경 그 스모어 관련해서 수익이 좀 들어왔거든요. 정부 정책주로. 근데 지금 이미 일진 KC홀딩스랑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오히려 지금 장세 흐름을 보게 되면 주가가 빠지게 되면 좀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자리 아닙니까? 눌리면 2차 자리인데 오리평 달고 들어오더라. 적은 거래량 가지고 관리 물량 들어오고 오리평 달고 들어오면서 결국 종가 관리 해주면서 오전 좀 땡겨주는 흐름. 추세 흐름은 살아있으나 장담 못한다. 왜? 이미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미 많이 들어왔거든요. 물론 더 급등주 패턴으로 갈 수도 있어요. 뭐지? 뭐 예를 들어 오늘 공략 안 했지만 아프리카 TV 같은 거. 아프리카 TV도 이미 이 종목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TV 방송하고 있지만 이 종목도 결국 눌림 2차 자리였지만 오늘 결국 어디까지 떨어지냐 5리평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아침에 이 종목도 급등했었거든요. 전날에 사가지고 들어오야 되는데 아침부터 뭐 플러스 2% 급등해서 10%가 올라갔더란 말이야. 공략 안 했어요. 마이너스 6% 떨어지더라고. 결국 5리평까지 떨어져가지고 종목이 저점을 찍고 들어오는데 이 종목을 역시 장중에 다시 한번 수급이 좀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오전에 찍어주고 공략 한 번도 못했습니다. 왜냐면 요 자리에서 투매가 나온다 하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거든요. 이 자리에서 매물 쏟아져가지고 밀린다면은 이런 식으로 밀린다 하더라도 나 할 말이 없는 게 왜냐면 이 종목은 급등주 패턴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추세성으로 양화 움직이다가 갑자기 지금 이제 좋은 공시 내용까지 급등했지. 이게 내용서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걸 11월 달에 정말 축전을 한번 해드렸거든요. 11월 달부터 들어왔고 14,000원대 추천해드렸는데 이 종목이 급등주 패턴 가는 게 아니로 지속적으로 이평선 달고 가면서 가다가 앞전 고점을 돌파해가지고 죽는 자리인데
자연스럽게 모바일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세력들도 중간에서 한번 물량을 다 같이 한번 싸그리다 모아가지고 한번 물량을 터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져요. 그래서 아프리카 TV는 놀리면 나도 공략하지 말아 그랬거든요. 그지?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런 거라. 어? 분할로 들어가서 장중에 다시 수급 들어오면 그냥 드시고 나온다. 왜냐면 5장이 안 죽으니까. 5장에 줄 자리가 아니니까. 장중에 수급 들어올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그지? 5장에 들어가도 뭐라고 장중에 수급 줍니까? 5장에 들어가 감아 뿌리는 게 낫지. 그럴 것 같으면 5장 감을 같으면 뭐 하려고 들어옵니까? 5장에 호딱 감아 뿌지. 안 그래요? 뭔가가 5장에 상한가를 간다는 것 자체는 거래를 터뜨리면서 간다는 얘기니까 왜 거래를 터뜨리면서 가겠냐 이거라. 자기들이 급하면 빨리 후딱 해먹어 나가야 될 텐데. 안 그래? 그렇게 함식해 보시고 그 다음에 수익선 종목들이 다 이평선을 중심으로 선침해로 가져가는 종목들이 갑자기 장중에 들어올 때나 공시발이 들어올 때에는 공시발 아니고선 거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수익선 종목들 저것 좀 물량 좀 수익 종목을 한 3, 4일 정도 봅시다. 이런데 갑자기 종목으로 수급 들어와요. 와 수급 들어옵니다. 50 같은 거 금요일이죠. 금요일 같은 거 50이죠. 공시발은 재수입니다. 이게 금요일 50이죠. 그죠? 실적이 좋았니 많이 이런 일이 터지면서 막 50 금요일 급등했잖아요. 공시발이잖아요. 장중에. 그래서 장중에 요새 급등을 많이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중에 수급 도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이런 식의 수급이거든요.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놀다가 갑자기 후 공시 터지게 이러면 죽는다. 그렇게 하고 이거 쑥 따고 빠지죠.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빠지죠. 대하차이도 결국 이런 식으로 빠져가지고 지금 행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시게 되면 결국 세력들이 입성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입성했다는 거는 결국 뭘 의미하냐. 조만간 뭔가 기회가 된다면 단합이 잘 되는 사람끼리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 작업을 제대로 하면 더 치겠다는 얘기죠.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얘기죠. 이렇게 종목들이 장중에 시세흐름이 나온다는 것들은 누구한테 물량을 털어주기 위함이다. 직장인한테 물량을 털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 시간적으로 언제가 제일 많이 들어온다? 그렇다면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 시간적으로 언제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그렇다면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 시간적으로 언제에 제일 많이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죠. 제일 많이 물량을 턴다 보면 되겠습니까? 물량을 소화하는 구간, 물량을 언제 제일 소화를 많이 하겠냐? 물량을 소화를 제일 많이 하는 시간은 언제냐 말이에요. 물량 소화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량 남한테 떠넘기겠죠. 언제 한단 말이에요, 언제? 장중에 한다는 얘기예요, 장중에. 왜요? 제일 한심한 사람이 직장인이고, 죄송합니다. 직장인이지요. 그죠? 주식 하시는 분들. 직장인이고, 추경 매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이걸 주가를 끄집어 올라가지고, 불임을 맞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간혹 가다 보면 오늘 같은 50이나 이런 거 추격해서 그 수익 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럼 자기들이 그게 맞다 생각해. 그 전부터 움직였다는 거 분석해가지고 들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들고 있거나 종고점 매도 치고 단타로 보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소급 들어와가지고 장중에 플러스 한 8% 되었으니까 따라간다고. 플러스 8%는 그나마 다행이거든요. 플러스 한 12% 되면 들어가. 상가가 갔거든. 상가 안 가면 쭉 빠져버리잖아. 그죠? 그래 돼버리잖아. 그래서 직장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빠져버려요. 세력들은. 그게 왜? 자기들이 목이니까. 어차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들어오면 미련을 버리시고 3분의 이상 매도 치는 게 현명하다. 왜? 다른 필요 없죠? 5장에 단기 매물이 후 쏟아지기 때문에. 반대로 오늘 같은 날, 50 같은 경우는 다시 5장에 상가를 가버렸던 부분이 아마 황사 관련된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해서 그렇지 않나 보여져요. 결국 코인텍도 막장에 종가 관리도 됐지만 아직 추가 랠리는 가능하다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프리미엄 1번 한번 찍어봅시다. 자, 프리미엄 1번 한번 찍어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녹화 종료.